웅산을 다시 찾아온 최중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범인이 있다는 것을.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서울 신양동 인근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인근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 상현경찰서 서장 최중호 총경으로 밝혀졌으며 2년 전 노두천 살인사건 등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연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연중 사건 이후 최중호는 결국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자리 대신 그는 의외로 상현경찰서 서장으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되죠. 겉으로 보자면 단순히 승진과 함께 따라온 자연스러운 발령처럼 보입니다. 총경이 되어야만 비로소 서장직을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묘한 석연치 않음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강력 사건을 수사하며 보여준 그의 강직한 태도는 상부와의 마찰을 불러왔을 수도 있고, 특히 경찰청장 홍승표와의 알 수 없는 대립은 이번 발령이 사실상 좌천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습니다. 반대로 연이은 끔찍한 사건들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그는 노년에 조용히 후학을 이끌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스스로 물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이동조차 시즌2의 복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론 동네 경찰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무대가 드러나는 순간 최중호의 선택이 단순한 승진인지 좌천인지 혹은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 이 세 가지 해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의도적인 모호함이 그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최중호를 죽인 걸까요? 시즌1 마지막 장면, 그의 충격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 엔딩 속에는 단순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즌2의 시작을 알리는 치명적인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최중호의 죽음을 둘러싼 떡밥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는 진짜 범인 후보들을 공개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정희신이 한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 여자를 보는 내 마음, 서로 다른 두 마음, 그 사이에서 내가 선택한 게 그거야. 지금의 널 보면 잘했다 싶기도 하고. 와이프가 질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감정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완전 복잡해져. 최중호의 아내이며 국가수 연구원의 책임자 교수. 이상하게 의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더 숨기는 거 없다면서요. 차수열 씨, 우리 팀에서 나가주세요. 손현호가 죽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손현호 죽었냐고. 우리 다 속였잖아, 개자식아! 따라가시면 수사팀, 저 사람 중심으로 꾸리는 걸로 할게요. 팀워크가 전부였던 김나희는 그의 신념이 무너지면 상관도 무시하는 무서운 인물이죠.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됩니다. 심신미약 상태인 연중의 어머니. 25년 전 사건에 갇힌 채 아들과도 생이별한 그녀는 아직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흉이라 여겨지는 최중호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25년) 전 정희신이 경찰에 소환되던 날, 그 순간 최중호의 눈길이 머문 한 주민. 혹시 사마귀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당시 최중호는 이렇게 말했었죠. 탄광의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 그 시절 웅산은 지옥을 방불케 했다. 카지노를 유치하자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매일 원수처럼 서로 치고받았고, 초저녁부터 거리는 술 취한 모래배들로 가득했다. 치안의 궁배, 학대받는 아이들과 여자들,
범죄 신고가 폭주해도 우리는 별 진전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한동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혜택과 합의 내용은 파기될 것 같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도 조사받아야 할 것 같고요. 네, 이해해요. 하지만 계장님, 측은지심, 가여이 여기는 마음, 그걸 정우가 갖고 있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지가 알아서 잘 컸죠. 그리고 이건 제가 받아왔습니다. 수열이 사진이요. 수열이가 고1 때 장애를 가진 친구가 같은 반에 있었는데 걔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답니다. 마지막 한 장의 사진. 그건 어쩌면 최중호의 죽음을 암시하는 마지막 단서이자 대화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희신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나는 괴물이지만 아들만큼은 인간으로 남아주길 바랬다. 그는 수열이 사람을 가여이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왔습니다. 그 마음을 키워준 최중호에게 정희신은 진심 어린 감사와 안도를 느꼈겠죠. 결국 정희신의 내면에는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모순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아들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비로소 조금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회한, 그리고 최중호의 죽음을 향한 또 하나의 복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 수열이는 자기 곁에 약한 친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너는 엄마 없이 울지 않고 스스로 잘 컸구나. 안녕, 차수열 경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2026년 다시 시작되는 피해 연쇄. 시즌2에는 더 치밀하고 더 치명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설의 김혜수 배우의 합류 소식까지. 숨조차 허락하지 않는 전율의 드라마 3화기.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시즌2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